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먼저 전거래일 국내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내외의 강한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죠. 그 강한 불을 장 마감까지 지켜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 넘는 상승 나오면서 2,62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려가면서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되면서 지수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났지만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반등 나와주면서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려 7%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랜만에 강한 상승불 켰고요. 조선주단에서도 강하게 일어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면요.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장중 내내 역시나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보였고요. 역시나 코스닥 안에서도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가 확인이 되면서 1% 이상 상승하면서 723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한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습니다. 이어서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 이후 첫 국채 입찰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뉴욕 주요 증시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M7 종목 중에서는 알파벳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런 미 증시의 모습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일 마감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 두 가지 살펴보면서 관련주들 미리 짚어보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하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지금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모멘텀은 없었던 만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의한 하락분을 만회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그럼 어제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제히 빨간불 켰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중 탄력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0.9% 오르면서 2,625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간 지수를 끌어내렸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날은 컴백해주면서 1.13% 오른 723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3,31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홀로 팔자 포지션, 하지만 외국인이 416억 원, 기관이 853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SK 하이닉스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컴퓨텍스 2025에서 SK 하이닉스의 HBM4 샘플을 살펴보며 정말 아름답다고 극찬한 건데요. 따라서 지난 HBM3E에 이어서 이번에도 납품 계약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SK 하이닉스가 자사의 제품을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나란히 전시한 점이 두 기업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부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의 내년 신제품에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계속되는 SK 하이닉스의 독주에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의 닌텐도가 삼성전자와 협력합니다. 차세대 콘솔 스위치2의 메인 칩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면서 2026년 3월까지 2천만 대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8나노 공정을 활용해 이 칩을 개발 중이며 또 생산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대만의 TSMC와 경쟁 중인 삼성전자의 아주 중요한 승리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부터 살펴보시죠. 반도체주는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0.36%, SK하이닉스는 0.74%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방산주는 활짝 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죠. 이 소식에 우주와 AI 기술의 무기화가 가속되고 또 우리 방산주들이 더욱 몸집을 불릴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29% 상승, 현대로템도 5.19%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주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올 하반기에도 LNG와 해양 플랜트를 중심으로 우리 조선주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죠. 이 소식에 한화오션은 2%대, 삼성중공업 역시 5% 가까운 상승불 켰습니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 FDA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을 실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7.1%대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 유통업계 삼성물산, 삼성이 우주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11%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계장비에서는 원전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5.1% 좋은 흐름 보이면서 전날에 이어서 이날 역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럼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적이었죠. 이로써 미국의 중장기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또 오는 시장에 부담을 줬고요. 미국의 20년물 입찰이 부진했던 점 역시도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 지수는 1.9% 하락, 나스닥 지수도 1.4% 내렸고 S&P 500 지수도 1.6% 일제히 파란불 켰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구글의 알파벳만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개발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날장에선 3%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출시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2.3% 내림세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백악관이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속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증시는 계속해서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엔 미국의 PMI 지표가 발표되니까 주목해 보시고요.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미 연준위원들의 관세에 대한 발언에도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챙겨보실 분들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바로 오늘의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채 입찰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보다도 더 악재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것들부터 짚어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요즘 시장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조금 시장의 반등을 기대했지만 점점 다른 길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의 증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현재 증시에서 포기하거나 또 언제까지 막상 올라가는 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현재 증시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어떻게든 간에 조금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이슈를 파악하고 그 이슈 안에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콕콕 집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될 것이며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오를지 그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자, 그런 숙제를 제가 대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혼자서 너무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까지 꼭 입장하시게 된다면 많은 정보들과 많은 종목들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감세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이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좀 미칠 영향도 불가피할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미국 증시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무디스의 강등이 한번 첫 번째로 작용이 됐었잖아요. 네. 그 뒤로는 이제 감세한 정책도 나오고 있고 20년물 국채에 대한 것도 조금 안 좋은 이슈로 작용되고 있는데 네. 사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뭐 팔란티어나 엔비디아나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좀 강하게 이 4월 달에 낙폭을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되어 있던 시점이지만 관세가 끝난 시점에서 이렇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든 시장을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이 달러의 약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본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시장 분위기와 일단 뭐 몇 년 전에도 이 얘기들이 전부 다 있었던 얘기들이고 지금도 똑같이 반복될 뿐이지만 현재 시장에서의 지수의 상승률은 사실 완전하게 차이가 좀 크다라고 먼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지수의 차익 실현, 주가의 차익 실현이 이런 노이즈들로 인해서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들도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 차트의 흐름들이거든요. 결국엔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지수의 흐름이나 이제 기업들의 주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4월 달에 관세 이후로부터도 사실상 반등을 꾸준하게 이어나왔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악재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또 미국에 대한 위상이 사실상 좀 많이 의구심이 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패권 국가라든지 안전 국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기 때문에 셀 아메리카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시장을 조금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매수를 하고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로 매도를 한다. 아시겠지만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해서 이제 다 같이 미국 증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이 미국 증시로 가야 된다, 미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막 SNS나 매체들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도 나도 그래서 미국 증시를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의 시점을 보면 사실상 뭐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시점이 돼버렸고 오히려 지수의 상승률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너무 좋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살짝 의심을 먼저 해보시고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다 한다면 왜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지 이 분위기들이 이 악재들이 해결되지 못할 악재들인지를 먼저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악재들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언제일까? 그게 가장 사실 제일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년물과 5년물의 국채 입찰이 남아 있고요.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최근에 또 매크로상의 이벤트들로 시장이 눌려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반대로 매크로들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물론 미국 증시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요즘에 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해서 국내 증시도 같이 빠지거나 오히려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국내 증시도 오른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국내 증시의 수급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체크를 해보셔야 넣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오늘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수익불 포인트는 어디에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힘든 증시가 될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드실 텐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윙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이 증시에서 오늘도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순환매는 계속 돌아줄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종목들 가득 담아 드릴 테니까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주셨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 노이즈 작용이 끝나자마자 또 악재가 겹쳤죠.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또 달러가 약화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거의 137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국채 위상이 또 흔들리고 미국의 위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흔들리면서 셀 아메리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너무 좋은 얘기에 사고 너무 안 좋은 분위기에 팔고 이런 부분만 반복을 하시다 보면 내 계좌가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주에 2년물, 5년물 국채 입차도 남아 있고요. 매크로 이슈들로 다시 한번 또 오를 수 있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는 만큼 국내 증시, 미증시 분위기가 무조건 연동되지는 않는 요즘의 시장이죠. 오늘 찾아볼 수 있는 힌트들 그리고 오늘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맞서님께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미리미리 체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거의 처음 다뤄본 것 같은데 CBDC 오늘은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뭐 암호화폐라든지 네. 사실 CBDC라는 테마 자체가 이 암호화폐의 일종의 하나에 속해져 있는 소규모 테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뭐 대선 공약에 대한 이슈들이나 미국 자체적으로 뭐 정책적인 분위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시간의 거래, 즉 국내 증시가 종료가 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경향들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관련주들의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CBDC,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내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도 잘 모르겠는데 CBDC는 대체 뭐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뭔지 굉장히 좀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법정화폐나 금 등의 가치가 고정돼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실상 가상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섹터로 보면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섹터 안에 이 CBDC도 포함되어 있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가상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암호화폐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류는 이제 법정화폐의 담보형이나 가상자산 담보형이나 무담보형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거 아마 조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USDT라고 이제 테더라는 코인 종류인데 네. 이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알고 계시나요? 네네. 이 달러랑 연동이 돼서 가격 네. 자체도 달러랑 굉장히 비슷하고 이 네. 테더 마켓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거래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 뭐 달러로 거래하는 거나 현금으로 네. 거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테더로도 많이들 거래를 해요. 요즘에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지금 이미 실생활에도 코인들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종의 코인들에 대한 얘기를,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투자 자체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기업들에 대한 주가를 통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코인들의 종류는 사실상 투자의 가치가 아니라 거의 투기에 가까운, 좀 변동성도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 하루에 30% 정도의 제한이 있다면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뭐 하루에 막 수천 프로가 올라갈 수도 있고 수백 프로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규제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었고, 여러 가지 뭐 아무래도 조치가 좀 필요했던, 안정장치가 필요했던 게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자, 미국 상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법안을 본회의에서 상정을 했어요. 이 규제 법안, 사실상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암호화폐 관련돼서 첫 번째로 안정장치가 마련이 될 규제가, 기초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부터는 코인에 대한 투자도 조금 더 안정적인 인식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올까요? 자금이요. 맞아요. 자금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특정 대선 후보가 있죠. 그 대선 후보가 이번에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굉장히 좀 중요한 발언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자, 원화 기반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이제 달러 기반의 태도가 있듯이 원화에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21일에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우리나라만의 규제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이 아래의 사진들을 보시면요, 5월 21일 어제자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끝나고 나서 이 관련돼서 CBDC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에 대한 이 상승률인데, 먼저 KCT나 한국정보인증, 한네트나 로지시스 같은 대표적인 CBDC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주들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좀 세 가지 정도만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해요. KCT랑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아톤이라는 종목을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정보인증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먼저 첫 번째로 상승을 보였던 이슈는 SK 해킹 사태로부터 인증 관련주로서 상승이 나왔었어요. 보면 이때 당시에 상승 지금까지 이 정도 한 대략 4,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한 50%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그중 절반은 인증 관련주로서의 재료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국정보인증의 이 기업 특성상 재료가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 종목으로 수익을 조금 여러 번 같이 본 적도 있었지만 이 종목은 재료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저는 항상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 재료들이 많은지를 먼저 컨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잡다한 좀 약간 동네 슈퍼마켓처럼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재료, 한 가지 사업들을 영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기술 개발력도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료의 다양성으로도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인증 관련주로서에 대한 상승도 있었고, 이번에 또 CBDC 관련주로서의 상승도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차트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고점에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어요. 이 구간이 어디냐면요, 기존에도 이 종목에 대한 재료는 꾸준하게 나왔었지만 이 구간을 넘기가 힘들었다. 즉 선으로 표현하자면 저항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상승을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최근에 수급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강한 수급이 유입되어야지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동시효과 같은 경우 한 4분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예상 체결은 한 20% 정도에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예상 호가는 조금 더 다운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전일 시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보다 오늘 당일날 단타로 공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KCT라는 종목인데 상승률 자체로만 본다면 한국정보인증보다 조금 더 덜해요. 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국정보인증과는 다르게 재료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정보인증은 아까 SK 해킹 사태로부터도 조금 더 올랐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CBDC 하나의 재료로만 가지고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CBDC라는 테마, 이 테마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단골 메뉴 같은 테마거든요. 네. 한 1년에 주기적으로 한두 번씩은 꼭 상승이 나오던 테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면 중간중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나가기 높은 테마입니다. 확률 자체가. 근데 이 종목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다중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자, 지금도 보면 예상호가는 대략적으로 상한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그 구간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한국정보인증과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가 강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한 수급이 유입돼야겠죠. 아까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된 반면에 KCT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같은 경우가 아직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적절하게 손절가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서 단타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아톤이라는 종목은 사실 제가 조금 아껴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단타로 공략하는 것보다 단기 수익 관점으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전에 CBDC 관련주로도 그렇고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그렇고 상승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2024년도 하반기 때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했던 흐름들 1차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당시 상승 이후로부터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자, 그 조정에 대한 지지가 어디서 받쳐주고 있냐면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정확하게 받쳐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주가의 하락보다는 이 구간의 지지를 딛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구간의 지지에서 지금 맞닿아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저점에서 선취매를 할 수 있고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힘이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 한번 오를 때 뭐 10%도 오르고 20%도 오르고 갭상승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재미는 없진 않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컨택해야 되는 위치 자체가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겠고 다만 그 기다림이 지금 이미 이슈 재료가 드러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자, 아톤이라는 종목 우리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 아톤이라는 종목은 제가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만 특별히 제가 전략법을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개장전 이슈 CBDC에서 살펴봤습니다. 암호화폐 안에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미국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도 했고 또 이 대선 의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CBDC를 활용한 이 공공, 민간 프로젝트들도 또 추진되고 있고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을 또 공략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봤던 한국정보인증, SK 해킹 사태 때부터 이 인증 관련주로 올라왔었죠. 저항선에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한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동시호가에서 20% 가까운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은 단기 스윙보다는 단타 관점에서 접근하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략도 받아보시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KCT, 하나의 재료로, 이 CBDC 하나의 재료로만 오르고 있습니다. 상한가에서 오늘 출발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가 또 강하게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더욱더 강한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봤던 종목 아톤인데요. 이 종목은 마스터님께서 평소에 좀 아껴두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굉장히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자리가 저점에서 선취매를 할 수 있고 또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죠. 접근하는 위치 자체가 기다림은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가 나와주고 재료가 나와준다면 이 기다림의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함께 공략하실 예정입니다. 이 선취매할 수 있는 저점 구간에서 관련된 종목들 미리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오늘 바로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개장전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관련주들 가져와 주셨죠?
네, 개장 전 이슈라고 하기에는 이미 개장한 개장을 지 했네요. 15초 남았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우리가 시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장이 강하게 조금 오르진 못할지언정 이슈가 있는 테마들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올랐던 시간에서 올랐던 CBDC를 처음으로 살펴봤고 최근에 또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실 요즘에는 뭐 워낙 또 테마의 순환매가 많다 보니까 고전적인 테마들이 좀 강하게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시장이 오를 때는 빅테크 기업들이 강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제약주가 많이 오르는 경향들을 보였었는데 그중에서도 코로나 관련주들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시장 하락할 때 코로나 관련주들은 당시에 주인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락할 때쯤 되니까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신규 감염병 바이러스인 이제 또 니피 바이러스라는 것도 새로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 바이러스는 또 치사율이 무려 75%에 달한다고 또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감염병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 공식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진단 키트, 마스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치료제와 백신. 이 자연스럽게 이 순환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 재료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뒤로 이어질 수 있는 마스크 관련주들이나 뭐 음압병 영상 관련주들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슈적인 부분은 아실 겁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태국이 2주 사이에 5만 명이 확진이 됐어요. 우리가 한 2021년도였었나요? 네. 22년도였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갑작스럽게 막 확산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이번에는 태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콩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대만도 지금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감염자 자체가 옛날에는 막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있었지만 뭐 요즘에는 하루에 뭐 10명, 뭐 한 20명 이런 식으로 이제 감기식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뭐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이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잖아요. 수젠텍이나 이제 JS링크, 진메트릭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재료는 사실 뭐 다양하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코로나의 확산세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은 꾸준하게 같이 올랐다 같이 빠지고 또 같이 올랐다 같이 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수젠텍의 차트 흐름을 보자면 이 종목은 이제 단기 과열에 걸려 있어서 지금 30분마다 한 번씩밖에 거래가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최근 3거래일 동안 급등하는 차트의 형태를 띠고 있고 올해 1월 달에도 한번 1차적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진메트릭스부터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1월 달에 똑같이 슈팅이 나왔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수장태처럼 같은 흐름의 차트에 이 차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실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대장주를 공략해서 빠르게 수익을 챙길 것이냐 아니면 뒤따라오는 종목을 후발주로 선침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젠텍이 대장주로서 단기 과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단기 과열에 대한 매매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해도 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이 단기 과열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거부감이 든다면 이 후발주 진메트릭스 공략하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대략 한 4%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어제 고점을 다시 재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지금 분봉상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시점 사실상 대략 한 2% 정도에서 3% 정도 이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대략 이 아래 꼬리 하단 구간에 손절가를 걸고 공략을 하는 것도 단타의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JS링크나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해요. 이제 우리가 시장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브리핑들이나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머지 종목들도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관련주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중국, 홍콩과 같은 중화권에 이어서 태국과 방콕, 싱가포르까지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장부터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주 총 3가지 살펴주셨습니다. 수젠텍, JS링크, 진매트릭스 모두 비슷한 흐름의 차트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차트상 다 같이 오르고 또 다 같이 내리는 형태, 또 여기에 마스크와 음약 병상, 치료제와 백신까지 순환매까지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차트상 흐름에 잘 진입해서 내가 잡아볼 수 있는 게 대장주인지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발주인지 또 전략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시장이 출발했기 때문에 빠르게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지금 주셨던 이 종목들, 관련주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월 22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미 국채금리 급등과 그리고 미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한 여파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261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0.58%대 하락, 코스닥은 72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71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 보이고는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기아와 현대차 1% 넘는 하락,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면요. 알테오젠, HLB, 펩트론과 같은 일부 제약바이오주들 상승세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면 어제 많이 우리 시장에서 담아줬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모두 양시장에서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미국 증시의 하락에 대비했을 때보단 네네. 그나마 조금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와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까지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눌림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거의 오르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장 초반부터 매도를 하고 있어요. 현물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나 모두 다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바닥을 잡지 않고 꾸준하게 저점이 이탈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시점에서 막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내가 강하게 조금 내 주간에 맞는 그런 차트의 흐름들이 나온다면 그때서는 이제 매매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이 종목 지금 그냥 간단하게 오를 것 같아. 어떨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이런 뇌동 매매를 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오늘 신규 상장주가 하나가 있죠. 화장품 기업주인 달바글로벌 이 종목 외적으로 본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한국정보인증이나 신규 상장주 로켓 헬스케어 같은
보면 대표적으로 크게 테마성 이슈가 없는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그냥 시장에 뭐 테마의 이슈가 있더라도 거기에서도 대장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의 흐름보다도 개별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지금 시장에서 뭘 봐야 되냐? 저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만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팍스통신망 2개의 종목을 익절을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로키드 헬스케어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 로키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제 팍스통신망 안에서 단타 및 종가 베팅으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어제 2만 원에 딱 제시를 해드렸는데 목표가 대략 2만 850원에 드렸었어요. 근데 이미 2만 850원을 넘어서 2만 950원까지 5% 가까이 수익 구간이 도달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디든지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저는 신규 상장주 위주로 조금 단타를 많이 공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흐름이 애매하다 보니까 수급이 신규 상장주 위주로 많이 쏠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챙겨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사실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 진메트릭스 같은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사실 아까 전에도 제가 그랬지만 단타로 빠르게 고점에 있는 종목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 안전하게 저점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할 거냐, 두 가지 전략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자, 유튜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 엊그저께 제가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저점에서 선취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 매수가 기준 위로 7% 가까이 이상에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부터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합해서 1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수익 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도 수익 볼 종목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나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주셨습니다.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마성 없는 종목들만 오르고 있고 또 대장주 위주의 상승이 또 나와주면서 개별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될지, 내 계좌가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팍스통신망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벌써 장이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두 종목에서 수익을 봤다고 하거든요. 로키드 헬스케어 저희가 어제 종가 베팅으로 2만 원 선 제시해 주셨었는데 오늘 바로 출발하자마자 2만 950원 찍으면서 5% 가까운 수익 구간에 또 도달을 해줬고요.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죠. 변동성도 굉장히 가파른데 우리가 대장주들을 고점에서 다시 한번 단기로 노릴 것이냐, 아니면 후발주들을 저점의 하단에서 안전하게 잡을 것이냐 늘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제 또 함께 공략했던 유튜바이오 오늘 바로 또 7%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하루 만에 수익이 10% 넘는 수익이 두 종목에서만 합쳐서 났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종목만 하나 갖고 있다면 어렵고 빠지는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든든한 종목들 챙겨갈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역시나 이런 종목 챙겨와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셔서 오늘은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저는 그래도 결국엔 시장은 항상 긍정적으로 언젠가는 올라간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요즘에 뭐 시장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장이 빠지더라도 오히려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많이 보여요. 네. 특히나 이제 보안 이슈도 있고 단기적 이슈도 있고 중장기적 재료도 가지고 있고 해서 보안 테마의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아시겠지만 SK 해킹 사태로부터 사실 보안에 대한 우려 중요성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어요. 원래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AI 기술까지 개발이 되면 점점 AI가 상용화가 될수록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특히나 SK 해킹 사태 1차적 이후로부터 우리가 밝혀져 있는 사실이 중국 해킹 집단으로부터 해킹이 시도가 됐다라는 얘기도 나올 뿐더러 여러 가지 가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해킹이나 뭐나 보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들 다시 한번 재구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과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요, 보안의 이슈가 하루에 뭐 3가지, 4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B2B 기업 간 거래에서도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SKT 유심 해킹 여파로 AI 기반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은 2가지 재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AI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AI에 대한 재료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안에 대한 재료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보안이 굉장히 메인이겠지만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AI도 우리가 보면 이제 후식 같은 개념으로 하나씩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보면 최근에 지수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4월 달에 마찬가지로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종목의 주가도 같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4월 달 이후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급반등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락과 반등의 변동폭이 사실상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시장에 빠져서 이 종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반드시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차트상으로 지금 확인을 해본 거예요. 특히나 4월달 같이 지수 자체가 크게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이 종목은 지금 역배열과 정배열을 계속 넘나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평선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구간에서 버텨만 준다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 구간의 횡보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월 말쯤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때 장대 양봉이 SK 해킹 사태 이슈가 조금 커지게 되면서 불거지게 되면서 그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온 건데, 자, 이 장대 양봉이 나온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 어때요?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이 기존에도 보시면 이때 당시에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줬을 때도 양봉일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동반이 됐지만 이때 당시에는 거래량이 점점 커지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적지 않게 나왔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1차적인 매집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다시 재매집하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해당 구간에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다중바닥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제가 딱 3가지의 동그라미를 그려드렸는데 이 구간을 선으로 그어보면 전반적으로 다중바닥이 형성되어 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저점 이탈보단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아쉽게도 제가 여기서는 종목명을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팍스통신망 QR코드를 지금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만 한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SKT 유심 해킹 여파로 그 이후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할수록 또 양자암호 시장이 움직일수록 보안 관련주들은 함께 쌍둥이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관련주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주셨는데요. 기업 간 거래, B2B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SKT 유심 해킹 여파로 또 AI 기반된 보안 솔루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안에 대한 재료뿐만이 아니라 AI에 대한 재료도 함께 가져가고 있는 만큼 분명히 끼가 많은 종목이니까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4월 말쯤에 장대 양봉을 나왔습니다. 이게 SK 해킹 관련 이슈로 나왔는데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 이후로 1차적 매집의 흐름 이후로 이 장대 양봉을 봤을 때 이 재매집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됐을 때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다중바닥의 흐름,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이 정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흐름들까지 나왔으니까요. 오늘 이 종목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가 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저희가 장 개장하자마자 두 종목에서 수익을 봤던 종목들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드렸었거든요.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